Hello everyone.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월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지난 시간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배웠죠. 재밌었죠? 오늘은 더 재밌을 거예요. 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월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월 중에서 특별한 날들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월이 몇 월까지 있어요? 네, 1월부터 12월까지 있죠. 오늘은 1월부터 6월까지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배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부터 6월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월이 되겠죠. 와,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입니다. 믿어지세요? 선생님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때 2021년에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2021년의 첫 번째 달은 누구나 잘 아는 1월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한번 보세요. 이 동상을 보면 좀 뭔가 신기하죠.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 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고대 로마의 신 야누스라는 신입니다. 야누스의 얼굴, 야누스 이런 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거든요. 야누스의 특징은 얼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 하늘에 올라가는 문이 있었는데 옛날엔 그 이제 신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미래를 보고 뒤쪽을 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의미라서 이 1월에 가장 맞는 신인 것 같아요. 이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누스입니다. 야누스. 야누스에서 1월을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뉴어리라고 합니다. 제뉴어리. 제뉴어리는 바로 어디서 나왔겠어요? 야누스에서 나왔죠.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꾸준히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영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북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요. 우리 한번 야누스 보세요. 야누스가 아니라 제뉴어리죠. 먼저 중요한 것은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바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월은 앞에 글자를 대문자로 써줘요. 그리고 January, 그래서 January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January. 네, January는 어디서 왔다? 로마의 신 야누스에서 온 게 바로 January가 되는 겁니다. 1월에 특별한 날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날은 설날이 있죠. 근데 이 설날이 어떤 때는 1월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월일 때도 있기는 해요. 아마 2021년은 2월일 겁니다. 그래도 설날을 한번 영어로 알아보도록 하죠. 설날은요? 네, 2021년은 소해예죠. 설날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New Year's Day 하면 첫날인데 한국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Korean New Year's Day라고 합니다. Korean, 한국의 New Year's Day 하면 설날이 되는 거죠. 근데 설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력이라는 걸 세지 않고 음력이라고 합니다. 음력 새해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Lunar New Year's Day. Lunar 하면요, 누나가 아니에요. 뭐 누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루나는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달의라는 뜻입니다. 달의. 그러니까 루날은 달의 약간 그 형용사형이거든요. 그래서 Lunar New Year's Day면 달의 새해다 이런 얘기, 새해 첫날이다 이런 얘기니까 음력 새해 첫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Lunar New Year's Day라고 해요. 또 이런 음력 새해 1월 1일은 당연히 서양에선 하지 않고 동양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Chinese New Year's Day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설날을 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개할 땐 우리 한국 설날이니까 Korean New Year's Day, 그리고 음력 설날이다, 음력의 1월 1일이다 해서 Lunar New Year's Day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로 넘어갈게요. 네, 2월달로 넘어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2월달인데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February거든요. 발음 자체도 쉽지 않고 스펠링, 철자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얼만큼 쉽지 않냐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월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둬야 돼서 February, 자 볼까요? February예요. February라고 해서 발음도 쉽지 않지만 스펠링도 잘 알아두세요. 이거 말했죠. 원어민들, 외국인들도 많이 틀리는 단어가 바로 2월입니다.
그럼 이 2월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아주 재밌거든요.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선생님도 잘은 몰라요. 라틴어에 페비오라 정화라는 데서 어원이 왔답니다. 정화라는 것은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 로마 시대 때 있다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뭘 막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착착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뭐 세게 때리는 것은 아니고 이걸 때리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진다고 믿었대요. 이게 바로 음력 2월 15일. 옛날에는 음력을 세기도 했어요. 지금은 양력을 세지만 서양에서는. 근데 이게 2월 15일에 있었던 정화의식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근데 왜 정화의식을 하필 2월달에 할까? 여러분 생각하면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달에 몸도 마음도 좀 깨끗해지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2월달이 마지막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이 마지막 달이 아니라 2월달이 마지막 달이었고요. 3월달이 1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지 궁금하죠?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February라고 하면 2월달이라고 하면 특이한 게 있어요. 2월은 28일 또는 29일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28일이고요. 그리고 윤년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은 29일로 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각 달을 30일로 하고 홀수를 31일로 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365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365일이 넘어가니까 그럼 365일이 넘어가니까 맨 나중에 있는 날을 빼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달에서 날짜를 빼자라고 했대요. 그게 2월달이었던 거죠. 12월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왜 그랬냐면 로마 시대 때는요, 겨울, 추운 겨울 있죠. 1월달, 2월달은 아예 달력에 없는 기간으로 쳤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달력이 없었어요. 옛날 달력은 1월부터 10월까지만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10개의 달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월하고 2월은 나중에 추가된 달이 됐어요. 그래서 2월이 마지막 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달인 2월에서 우리 남은 만큼 숫자를 빼자 라고 해서 28일로 된 겁니다. 아주 재밌죠. 그게 바로 2월이고 February입니다. 자, February 하면 2월이고 2월 하면 생각나는 날이 하나 있죠. 네, 바로 발렌타인데이가 되죠. 발렌타인데이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알고 있나요? 네, 발렌타인데이 언제입니까? February 14th죠. February 14th. 항상 날짜를 할 때는 서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 th가 붙는다. 뭐뭐째라는 것이고요. 이런 걸 서수라고 하죠. 서수는 바로 순서수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니까 서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th를 붙여서 무엇 번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발렌타인이라는 성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결혼할 리가 없지만 주변에 보면 어른들이 결혼을 하죠. 지금은 결혼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허락을 얻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갖게 돼서 로마 군단이라고 해서 옛날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군인 생활을 잘 못하게 되니까 황제가 허락한 사람만 결혼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결혼을 몰래 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발렌타인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결국은 로마 황제 군한테 걸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리게 되었고, 연인의 날이 되었고, 지금은 서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초콜릿을 주는 날이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발렌타인데이고요. February 14th입니다. 자, 2월 14일입니다. 자, 2월의 다음 달은 바로 3월달이 되는 거죠. 3월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arch.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March. 네, March 하면 3월입니다. 3월달이죠.
자, 이 마르치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록이 푸르르고 정말로 뭔가 막 이렇게 막 솟아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3월이 과거에는 1월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은 굉장히 신의 이름 중에 신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 힘센 신이 바로 누구냐? 어이구 무셔라. 자, 이 신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화요일을 나타내는 신이었어요. 그 기억하나요? 이야기로 배우는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죠. 네, 마르스입니다. 마르스가 바로 화성, 화요일을 나타내는 신이었죠. 이게 무슨 신이었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바로 전쟁의 신입니다. 어이구 무셔라. 전쟁의 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신이었죠. 그 센 신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3월이 바로 그래서 마르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로마의 신이었고요. 이 신이 뭐였냐면은 바로 전쟁의 신이 전쟁하기 좋은 시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을 준비했대요. 과거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이때부터 전쟁을 준비했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전쟁을 준비한 시간이 바로 마르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마르치 하면 잊으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걸 꼭 영어로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바로 네, 이날입니다. 이날이 뭐죠? 네, 바로 3.1운동이죠. 우리 조상들이 했던 3.1운동, March 1s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는 movement라는 단어입니다. movement는 그냥 move 하면 움직이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다 MENT에서 movement를 붙여서 명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움직임 또는 어떤 운동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March 1st movement 하면 3.1 운동이 됩니다. March 1st 했을 때 first가 서수니까 3월 1일이 되는 거고요. movement는 운동이 되는 거죠. 또 가끔은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라고 하는데 Independence라는 단어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3월 1일은 March 1st Movement라고 알아두시고, 외국인이 3.1운동이 영어로 뭐야? 라고 했을 때는 March 1st Movement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4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4월은 아름다운 여신이 나오네요.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위의 여신이라고 봤답니다. 이 사람을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되네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책 열심히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죠. 아프로디테는 바로 비너스를 나타냅니다. 비너스는 바로 위의 신이죠. 즉 그만큼 4월달은 아름다운 달이라는 겁니다. 4월달이 영어로 April이죠. April. 그래서 April 한번 따라해 볼까요? April. 네, April 하면 4월이 되고요. 라틴어에서 왔대요. 이것도요. 라틴어에 무슨 Aperit이라는 단어로 해서 왔는데 거기가 주로 열다, 오픈의 뜻이었답니다. 뭐냐면 4월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외국에서 검색을 해보면 주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많고요. 밑에 이렇게 꽃이나 뭐 열매나 꽃들이 막 솟아나는 게 많아요. 4월 달에는 비도 오고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죠. 대지가 확 열리면서 뭔가 아름다운 꽃들이나 풀들이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pril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왔고요. 뜻은 오픈, 열리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April 하면 생각나는 날이 혹시 있나요? 네, 바로 이날이죠. 띠용 하고 나왔네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April Fool's Day입니다. April Fool's Day. 자, FOO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FOL은 그러니까 fool 하면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움직이는 말로 쓰이면 속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 3월의 이름은 이제 속임을 당한 사람이죠. 속은 사람. 그래서 April Fool's Day 하면 4월에 속여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속여진 거죠. 그러니까는 약간 바보들 위한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만우절입니다. 4월 1일이고요. April Fool's Day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럴 때 뭐 농담 정도는 이게 농담, 외국에서는 농담을 하는 거지 조크를 하는 거지 실제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절대로 뭐 이런 날은 절대로 장난전화나 뭐 119에 장난전화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겠죠. 네, April Fool's Day는 가벼운 농담으로 뭐 하는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날을 우리가 April Fool's Day 만우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계절의 여왕인 5월달로 넘어가죠. 아이고, 그림 자체도 너무 이뻐요. 맞죠? 우리가 5월을 메이라고 합니다. 메이야? 이게 아니라 자, 메이입니다. 메이, M-A-Y. 제일 쉽죠? 아마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5월이 제일 쉬울 거예요. 바로 메이입니다. 메이. 네, 항상 대문자 M을 쓰고요. 메이.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 역시 이것도 여신입니다.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이름이 마이야? 마이야라는 여신이래요. 마이야라는 여신이고요. 봄을 나타낸답니다. 봄을 나타내는 여신에서 왔고요. 풍요의 상징이래요. 딱 봐도 벌써 뭐 엄청나죠? 지금 5월달. 우리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요, 헤르메스의 어머니예요. 헤르메스는 메신저거든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관심 있는 친구들 알 거예요. 헤르메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친구였죠. 메신저 역할로 해서 신발도 막 이렇게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막 다녔죠. 네, 뭐 그렇게 있고 또는 뭐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고급 명품 가방의 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바로 이분입니다. 마이야. 여기서 온 게 바로 메이, 5월이고요. 5월 하면 기억나는 날이 있죠. 네, Children's Day일까요? 어린이의 날? 아니요. 선생님은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어버이의 날입니다. 어버이의 날은 영어로 Parents' Day입니다. Parents 하면 Mother and Father 두 분 합친 거죠, 부모님. 그래서 Parents' Day 하면은 어버이 날이고요. May 8th입니다. May 8th, 5월 8일이죠. 이게 어버이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런 날이 또 있어요. 우린 영어를 배우니까 서양의 명절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네, 바로 어머니의 날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좀 가렸네요. 선생님이 좀 가렸는데 어머니의 날은 Mother's Day라고 합니다. May, 자,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이에요. 둘째 주 일요일이 네, Mother's Day입니다. 서양에는 약 100개국, 100여 개국이 Mother's Day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father인데 Father's Day는 예,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 Mother's Day는 1914년에 제정됐으니까 꽤 역사가 오래됐죠. 그럼 100년이 넘었고요. 그 후로 한참 지나서 1972년에 Father's Day가 나오긴 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념이 되고 있진 않고요. Mother's Day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대네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슬프네요. 하여튼 우리의 어버이날은 Parents' Day, Parents' Day는 May 8th.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날, 주로 외국에서 많이 합니다. 기념합니다. Mother's Day는 May 둘째 주 일요일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달인 6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은 주운입니다. 웬 여신이 또 한 명 서 있어요. 네, 이 여신이 바로 주노라는 여신입니다. 유노라고도 해요. 유노하니까 무슨 연예인 이름 같기도 한데 유노가 바로 6월을 나타내는 신이고요. 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닙니다. 자, 준은 J-U-N-E, J가 대문자죠. 준입니다. 준. 발음 쉽죠? 준. 이분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와 동급이에요. 즉,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잖아요. 여기서는 주피터의 아내예요. 주피터의 아내로 이분은 뭘 나타내는 신이냐면요. 결혼의 신입니다. 결혼의 신. 결혼의 신이라서 서양에서는 6월달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결혼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월달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이 또 있어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의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날짜는 6월 6일이고요. June 6th예요. 원래 TH 사운드가 스 발음이 나지만 6에 스 발음이 또 붙기 때문에 약간 발음을 트 사운드를 약하게 발음해 줍니다. 그래서 June 6th 라고 해서 June 6th가 바로 6월 6일이고요. 영어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메모리 있죠? 메모리가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인데 그거의 형용사형인 메모리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순국 선열을 기억하는 날이다. 메모리얼 데이가 현충일이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고요. 우리의 메모리얼 데이는 June 6th입니다. 네, 오늘은 1월부터 6월까지 봤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갔죠? 네, 오늘 너무 영상 봐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